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환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HD맵 구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통행량, 날씨 등 그리고 외부 변수에 의해 노면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할 텐데 노면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질문해주신 분이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던가 센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라이다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비 오는 날씨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야간 주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라이다 종류, 심지어는 같은 이제 그 제조사라던가 같은 라이다라도 이게 쓰다 보면은 이제 강도라던가 여러 가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에 이제 그 레인지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알고리즘을 개발하다 보면 처음에는 특정한 뭐 스레스홀드를 줘서 이제 뭐 노면에서 약간 밝은 밝게 값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뭐 차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면 표시를 추출하다던가 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장비라던가 다양한 시점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알고리즘이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어댑티브하게, 그러니까 특정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스레스홀드를 결정한다던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하는 기법을 좀 택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케이스들을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이 되면 여기 학습을 시켜서 이제 원하는 저희가 뭐 속성 정보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딕트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트래킹하고 매핑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HTML 만들면서의 약간 좀 허들이 되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들어가는 속성 정보가 워낙 많고 객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데이터가 밸런싱 있게 좀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충분한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어그멘테이션 과정도 거치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밸런싱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데이터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학습 모델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센서의 종류라던가 이제 수집하는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들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발표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일석 리더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맵이 커지려면 국내에만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외 정밀 지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이어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 HD 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를 타겟으로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부터 이제 솔루션 전체를 아까 맵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공장을 만든 이유는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뭐 항공이라든지 위성 데이터라든지 결국 보안 사항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쓰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상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맵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SD와 다르게 HD맵 단계부터는 어디든 상관없이 투입할 수 있고요. 저희만의 경쟁력은 아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경량화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냐는 아까 뭐 CTO께서 처음 기조연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플랫폼과 유사하게 지도 분야도 뭐 미국 외에는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도 독립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나 내비게이션 기업들이 생각보다 뭐 내공이 탄탄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업체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답변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성우 리더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사용자의 GPS 위치의 정확성이 낮은 것 같은데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방법 혹은 해결한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
핸드폰에 사실은 위치를 추정하는 게 GPS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단말에는 되게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자기,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가속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를 감지하는 센서, 그다음에 LTE를 뭐 감지하는 센서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보조 수단으로 이제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특정한 스냅샷,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LTE 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와이파이가 많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구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센서의 값들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해서 위치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아니면 위치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제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윤설 리더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티 택시 배차 시 차량 방향도 파악해서 배차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착 예정 시간인 ETA를 계산하는데 차량의 방향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방향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각 1차선에 두 기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각 1차선에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비슷하고 승객까지의 거리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승객의 출발지로 향하던 방향에 있던 기사님과 역방향에 있던 기사님이 승객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에게 도달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을 계산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는 데 차량의 위치 정보와 방향성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정훈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단위 내비게이션을 구현할 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를 활용할 텐데요. 교통체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들로 인해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보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개발한 차선 기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블랙박스나 또는 차량 내부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차량에 가려지거나 또는 차선이 지워져 가지고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차선 인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차선이 존재하는데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라벨링을 진행해가지고 학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 모델을 디자인할 때 차선의 기하학적인 특성, 차선의 평행하거나 아니면 색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 모델을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차선을 디텍션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안 기술을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카메라가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카메라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도로의 포인트들을 3차원으로 생성한 다음에 이 3차원 포인트들을 이미지에 프로젝션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차선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활용이 된다는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6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시 박일석 리더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이 정밀한 한국 지도를 만들고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도 확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은 무엇일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유사하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리 데이터나 이제 기술이나 모델들을 다 가공을 해도 결국 현지화가 생각보다 20%에서 30%까지
높게 차지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가 공개된 경우가 적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아무래도 현지화에 가장 애를 먹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부분에서 차별성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외를 나가 보시거나 아니면 안 나가 보셔도 표지판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건널목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표현들이 국가마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막대한 자본이라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는데 그런 것 빼고는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힘인 만큼 이미 기존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홍승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지도를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테크 세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비용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정확성이라던가 시간 비용을 좀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도시 전국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에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노력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크게 뭐 구축이랑 갱신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구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이제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위 태스크들을 좀 나누고 여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던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설계 부분부터 이제 작업단까지 많이 고려해서 구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변화 탐지하는 정확도가 이런 비용을 낮추는데 키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 탐지에 대한 좀 알고리즘들을 많이 가다듬어서 일단 어떤 지역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들을 추가로 개발해야 저희가 발굴을 해내고 여기에 대한 정확도를 이제 최적화한 다음에 알고리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뭐 자율주행 서비스나 로봇 서비스가 됐을 때도 이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비용과 정확도를 최적화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정훈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 차선 단위의 최적화는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얻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만약 물어보신 게 데이터가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차선 인식을 하냐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저희 인식 모델은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로버스트하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와는 크게 다른 그런 도로 환경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식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이제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식 모델은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로버스트하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도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서정훈 박사님의 답변까지 모두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시각으로 또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소개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총 18분께 별도의 연락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과 열심히 답변해주신 연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